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쉽게 치르고 치르는 첫 라운드, 25라운드죠. 네. 막판 스퍼트를 위한 준비를 각 팀들이 지금 2주 동안 마쳤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저희 볼만찬이 한 경기씩 상세하게 프리뷰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금요일 오후 7시 펼쳐지는 강원 인천전입니다. 자, 강원 이날 승점을 따면 잔류 확정 짓습니다. 네. 인천이 저도 그렇고요.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일단 파이널 B 첫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죠. 그리고 나서 물론 상대가 흔들리는 부산 성남이었지만 어쨌든 강원도 파이널 A에 실패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분위기를 바꿨고요. 여기에 강원은 이제 김지현, 김영빈, 이영재, 이광현이 이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의 스페셜 매치에 다녀왔거든요. 아마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태극마크가 주는 힘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있죠. 여기에 또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시야가 확 트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국대 갔다 온 선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연습하다가 리그를 딱 치르니까 그렇게 느리게 느껴진대요. 예.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지현, 김영빈 같은 경우는 A 대표 데뷔전까지 치렀고요. 김영빈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고 물론 뭐 신광훈, 고무열, 그다음에 한국영 선수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강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 반면 인천은 울상입니다. 예. 조성환 감독 부임 후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문턱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판에 지금 부상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인데 지난 경기 3백 가장 중요했던 3백 김현수, 양준하, 오반석 중에 김현수, 오반석이 빠졌거든요. 아, 큰데. 이번 경기도 사실상 김현수 선수는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하고요. 네. 오반석 선수도 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어떻게든 좀 무리해서 뛸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 햄스트링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측면에 김준혁까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측면도 거의 없는데 김호남 선수가 그나마 그 자리에 메울 수 있는데 역시 정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측면까지 붕괴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성 감독이 사실 전화를 걸면 뭐 해야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네.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드네요.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임 직후보다 지금 더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훨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천은 지금까지 어쨌든 버텨왔던 힘대로 가려고 할 텐데 정신력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수원전에서는 무고사가 굉장히 좀 지친 모습 보였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 휴식기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인천 입장에서 유일하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강원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고 아길라르 무고사 콤비로 마무리 짓는 게 아마 유일한 승리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강원 가겠습니다. 강원. 예, 제가 뭐 인천 쪽에 마음이 약간 좀 기우는 부분도 있긴 한데 담당이니까. 네. 어쨌든 상황 차이가 큽니다. 네. 강원은 어쨌든 뭐 일부 선수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네. 인천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 무승부 나와요. 왜냐면 그 동기부여가 큰 쪽이 아무래도 인천이다 보니까 버티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17일 오후 2시 펼쳐지는 상주와 대구전입니다. 최근에 대구가 유독 못 이긴 상대가 있는데요. 바로 상주입니다. 지난 7월 맞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상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죠. 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2무 2패. 대구가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뭐 팀들마다 상성이 다 있잖아요. 뭐 전북은 울산한테 강하고 뭐 성남은 전북한테 의외로 강하고 그렇죠. 강원도 그렇고 근데 이 대구는 이 이병헌 대행 같은 경우에는 김태환 감독식 축구에 좀 강하지 않는 좀 약한 모습을 상극이구나. 네, 상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징야가 무조건 터져야 되는 팀이 대구인데 상주전 최근 6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상주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징야 막는 법, 그러니까 대구를 막는 법을 뭐 페페안은 잘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주도 이 동기부여가 있어요. 이날이 상주 상무라는 이름을 걸고 상주에서 치르는 마지막 홈 경기. 내년에 이제 김천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마지막 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관중이 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떠나서 저는 선수들은 그냥 이제는 동기부여가 빠진 상태로 광주랑 상주는 동기부여 빠진 상태로 남은 시즌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상주가 대표팀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권경원도 있었고 뭐 심상민도 있었고 오세훈은 21세 대표팀 바로 또 차출돼서 떠났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한테는 저는 휴식을 좀 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좀 로테이션 지금 골키퍼도 로테이션 막 돌리더라고요. 맞아요. 뭐
박지민 썼다가 황병근 썼다가 그러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좀 로테이션 쓰면서 여러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근데 반면 대구는 지금 상주와 승점 3점 차잖아요. 그렇죠. 5점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날 승리를 하면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인 4위를 목표로 이 경기에서 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뭐 세징야 대안이 침묵을 하더라도 박한빈, 류재문과 같은 이 미드필더들이 좀 힘을 좀 보태고 있거든요. 저는 이 미드필더 빨로 대구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모처럼 상주를 상대로 승리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대구 승리로? 대구 승. 저는 뭐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네. 그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태환 감독 입장에서는 상주라는 구단이 어쨌든 자기가 감독도 한 구단이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야 우리 이번에 마지막에 좀 해보자 해서 저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주 쪽으로 좀 걸겠습니다. 상주 쪽. 네, 세 번째 경기는 17일에 열리는 성남 서울전입니다. 이 경기도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성남이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성남 11위지만 인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상황을 보면 일단 5연패죠. 이 기간 동안 3골밖에 못 넣고 무려 14골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성남이 수비로 버티던 팀인데 네.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 이 부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여기 가장 큰 부분, 지금 저 거론할 부분인데 이탈자가 너무 많아요. 이날 경기 수비에 연재현 못 뛰죠. 또 지난 경기 퇴장당했던 박수일 못 뛰죠. 여기 또 김동현 선수도 못 뜁니다. 중원에 핵이잖아요. 박수일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연재현, 김동현 공백은 사실상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고요. 무엇보다 김남일 감독까지 나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팀에서 정경원 코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감독의 유무는 이 벤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클 것 같고 어쨌든 A매치 휴식기 동안 팀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쿼드가 얇은 성남 입장에서는 같은 멤버를 스쿼드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서울도 상황이 사실 좀 급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파이널비 첫 2경기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제 인천과 승점차 불과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시 말하면 또 서울 쪽에서는 이번 경기만 잡으면 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휴식기 동안 서울 감독 윤곽이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좀 가장 먼저 썰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헝가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서울 내정설이 보도됐는데 토마스 돌 전 함부르크 감독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군에는 있겠지만 미팅도 안 했대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돌 감독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아직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좀 나름 인지도가 있는 현직 감독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들으면 딱 아나요? 네, 다른 외국인 감독과 협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좀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 감독으로 틀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외국인 감독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들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서울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 정확한 팩트는 이번 주말도 박혁순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 문제는 아무래도 분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사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서울은 뭐 들어보니까 뭐 배팅을 해도 안 됐으니까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서울 입장에서 어쨌든 이 경기 못 잡으면 진짜 위험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이 많은 팀이니까 좀 베테랑들이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 정상훈련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출전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풀타임 힘들겠지만 이제 뭐 후반 분위기를 바꾸는 용도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서울. 최악이긴 한데 네. 그 중에 더 최악은 성남이다. 네, 그래서 서울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부가 갈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승부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지금 승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지루한 그 공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볼만치 한 통실입니다. 자, 이번 주 연맹 브리핑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K리그 2020 대회를 주제로 펼쳐졌는데요. 네. K리그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EA 스포츠의 온라인 스포츠 게임이죠. FIFA 온라인 4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 이 K리그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한국 e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요. 아프리카TV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FIFA 온라인 4 사용자들이 K리그 22개 구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해 우승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네. 참가자들이 이제 그 구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e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건 국내 스포츠 종목 중 최초고요. 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축구연맹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팀은 유니폼을 입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뭐 서울 유니폼을 입고 내가 수원 네. 유니폼을 입고 이런 식으로. 네.
대회 진행 방식은요. 전국의 피파 온라인4 실력자들이 예선과 조별리그 토너먼트를 거쳐서 우승팀을 가리고요. 제대로 하네. 네, 참가자들이 3인 1조로 K리그 각 구단 중 하나를 선택해 대회에 참가합니다. 먼저 같은 구단을 선택한 참가자들의 예선을 거쳐서요. 각 대표를 결정을 하고요. 선발된 22팀은 조별리그 방식의 본선과 토너먼트 방식의 결선을 거쳐서 최종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 K리그는 이제 단순히 챔피언을 가리는 의미를 넘어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이제 K리그 구단을 대표하게 하니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 성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굉장히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 e스포츠에서 찾았고요. 과감히 e스포츠 협회에 손을 잡아서 K리그를 이용한 대회까지 만들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이제 이 K리그를 단기 토너먼트 대회가 아니라 22팀 소속의 e스포츠 팀들이 K리그와 병행해서 매 시즌마다 이제 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나갈 계획인데요. e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과 젊은 층, 해외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에게도 K리그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단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이 9월 월간 MVP를 뽑는데요. 후보는 서영대, 이정문, 정희웅으로 좁혀졌습니다. 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 팬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고요. 상주는 마지막 홈 경기를 기념해 편파 중계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고요. 댓글 이벤트를 통해 구단 캐릭터 인형, 발광 응원봉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유관중 전환 이거 대박이에요. 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경품 이벤트를 펼칩니다. 선수들이 급여 일부를 지원해서 마련한 이벤트인데요. 자동차 뉴코나 세대래요, 세대. 세대를 비롯해서 의류건조기 저 필요합니다. 스타일러 제 와이프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제 아들이 필요하고요. 네, 진해 특산물까지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전주성을 찾아갈 이유가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안양은 FC 안양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나연우 감독이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에는 선수단, 서포터스, 구단 관계자들의 코로나 극복 스토리가 담겼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8일 경기 보겠습니다. 오후 2시 펼쳐지는 부산과 수원과의 경기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기 부산 사이드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분위기는 수원이 좋죠. 그렇죠. 3연승. 경기력도 좋아진 건 맞는데 부산이 이날 승점을 딸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건 대표팀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부분. 이정엽, 이동준이 A대표팀에 다녀왔죠. 네. 특히 이정엽도 뭐 골 넣고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여줬고 이동준은 측면에서 스피드로서의 좀 매력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분위기가 떡상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간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동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점이 수원한테는 굉장히 조금 골칫거리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이동준이 지금 최근에 득점이 없어서 소속팀에서 팀의 지금 부진에 어떤 그 원흉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날 경기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원은 대표팀 다녀온 선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보다는 뭐 휴식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대표팀 효과는 본 팀이 아무래도 부산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이 수원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래도 이 부산이 뭐 패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수원도 이제 헨링까지 돌아와서 완전체가 됐고요. 그리고 박건호 감독이 손을 대는 선수들이 좀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김태환 선수도 그랬고 지금 이기재가 돌아온 다음에는 김민우를 중앙 공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됐어요. 여기에 뭐 한석희 같은 선수들도 나도 김태환처럼 한번 터뜨려보자 이런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니까 부산을 상대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큰 쪽은 부산이 되겠죠. 네, 수원보다는 강등에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저는 뭐 한 1대1 정도 네, 편안하게 좀 무승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수원. 이 기세가 워낙 네. 워낙 좋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산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수원이 흐름을 탔기 때문에 수원 네.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이어 펼쳐지는 경기는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A매치 휴식기를 기해서 완전체가 됐는데요. 일단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2경기에 결장한 한겨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겨원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0골, 팀 내 2위가 5골을 넣고 있는 구스타보거든요. 2배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어시스트도 팀 내 2위, 득점 기여도가 팀 내 36%입니다. 네, 그리고 선제골도 5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겨원이 터져야지 뭔가 경기가 쉽게 풀리고 또 한겨원이 또 역전의 발판을 놓는 동점골을 넣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운 효과가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지금 전북이 구스타포 이마를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 때문에 좀 막히는 감이 있었잖아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포항한테도 0대1로 패했었고 근데 한겨운이 오면 아무래도 공격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광주는 사실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여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목표이자 최종 목표가 잔류였기 때문에 그걸 이룬 상태에서 파이널 A에 올라왔지만 뭐 주축 선수들 이날 경기에는 펠리페, 뭐 홍준호 이런 선수들이 지금 카드 징계로 못 뛰기도 하고 부상자도 나오고 있고 선수들이 그 정규리그 마지막 때만큼의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호의 센터백 파트너인 아슐마토프가 우즈벡 대표팀 차출자 떠났었거든요. 사실 안 보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보냈다는 거는 사실 지금 남은 경기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가자라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알리바이프는 돌아왔어요. 그 자가격리 돌입했는데 아슈마토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슈마토프는 우즈벡에 남아서 사실상 시즌이 끝난 그런 상태로 본다면 휴가가 빨라졌네요. 네, 휴가가 빨라졌죠. 휴가 길어졌고 그렇다면 전북이 전반에 막히더라도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북이 조금 쉽게 잡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요. 저도. 예. 왜냐면 전북이 또 워낙 또 갈 길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경기 잡으려고 뭐 공을 많이 들일 테고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경기는 전북이 아마도 포항을 응원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해안 더비입니다. 또 포항이요? 이 울산 팬들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마지막 라운드 악몽 울산 팬들이라면 진짜 지금도 이불킥 하시고 계실 텐데 우승의 길목에서 포항과 울산이 다시 만납니다. 분위기 보면 포항이 스플릿 후 2연승,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상대였죠. 전북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이 진짜 특이한 팀이에요. 그죠? 힘들 때마다 힘을 내고 그 힘을 한번 받으면 쭉 이어가는 그런 기세라는데 약간 샤이아인이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에 뭐더 세진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 잡으면서 우승 구도를 울산에 유리하게 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그날 경기에서 뭐라고 했냐? 울산도 이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주의자요. 네. 올 시즌 동해안 더비에서 일단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또 충분하고요. 네. 김기동 감독이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에 한번 또 웃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포항 역시 거의 같은 멤버, 스쿼드가 굉장히 얇잖아요. 네. 같은 멤버로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이번 휴식기 꽤나 달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울산은 이제 지난 상주전 4대1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죠. 네. 울산의 포인트는 뭐냐? 차출입니다. 너무 많이 뽑혔어요. 네. 네. 이번 스페셜 마치에 무려 9명이나 대표팀에 갔는데 김동현 감독은 좋다고는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죠? 다치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이청용, 홍철 돌아왔고요. 부상으로. 이동경, 김태환, 조현우는 두 경기를 다 뛰었어요.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표팀이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체력적 부분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울산은 경기 후에 이제 구단 버스를 보내서 특급 소송을 했다고 하죠. 예, 당연히 뭐 좀 그런 부분은 신경 썼을 거예요. 어쨌든 월요일 경기가 마무리된 거니까 뭐 회복 시간은 충분했을 테고요. 울산도 이청용 복귀가 일단 임박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트라우마. 예. 울산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맞대결에서 3번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씻은 것 같은데 초반에 만약에 꼬인다? 아씨 우리 또 그런 거야?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울산 입장에서는. 왜? 계속해서 고비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포항은 초반을 잘 노려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김도훈 감독이 이런 큰 경기 때마다 장구 끝에 악수를 두곤 했잖아요. 지난 전북전에서는 이제 박진희 선수 원톱 넣었다가 좀 실패를 했었고, 그렇죠. 물론 뭐 퇴장 이슈도 있었고 그 전 경기에서는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김도훈 감독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이에 반해 이제 김기동 감독은 이런 경기 때 오히려 더 잘하거든요. 뭐 평소대로 혹은 더 공격적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곤 하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지략 대결이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김인성과 송민규가 키플레이어라고 보는데 서로 상대의 오른쪽을 어떻게 뚫어낼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인성은 이제 나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었던 이 동해안 더비의 사나이로 떠올랐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인식시켜줬고 또 실제로 잘했고요. 네. 그런 만큼 김인성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 포인트를 김인성이 어떻게 뚫어낼지. 송민규는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 가서 좋은 경기 펼치고 또 조현우를 상대로 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조현우를 넘겠다라는 각오가 있을 텐데 네. 저는 이 측면에서 어떻게 뚫어주느냐. 네. 그 부분이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포항 3전 4기 이길 때가 됐다.
리그 더 재밌게 결승전 가자. 저는 울산. 오. 일단 전북과 울산 사이에서 느꼈던 걸 요새 울산 포항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이 아무래도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부터 관중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강 빼고 아마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부디 무탈하게 잘 돼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관중의 함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